오늘 9월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보시면 47.2로 집계가 됐고요. 전달하고 변함없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사실 소수점까지 확대를 해보면 전달이 47.24였고 이번 달이 47.18이니까 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위축되고 있는 흐름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시장 컨센이 47.6이었습니다. 뭐 이를 하회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7월달이 큰 폭으로 ISM 제조 PMI가 떨어졌고요. 뭐 8월달, 9월달 일부분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었겠죠. 다만 그 반등폭이 시장 컨센보다 상당히 작았고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위축 영역에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요. 지금 제조업 PMI가 52만 위축 영역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을 지켜보시면 23개월 동안 이때 반짝 올라섰던 것을 제외하고 22개월 연속해서 위축 영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50 미만 축소 영역에 위치를 했던 사례가 90년대 이후 가장 긴 기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침체 뷰를 언제 처리할 수 있냐 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소프트 데이터죠. 이런 부분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야 실제 제조업 경기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년과 3개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아직도 역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이후의 흐름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전환이 된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확장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이 바닥 국면에서 뭐 1달락이 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느 정도 정체와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축 영역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 선행지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0년과 3개월 장단기 금리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전된 상태에서 지금 정상화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은 지금이 경기가 바닥이고 연말이 되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오히려 경기가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경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침체 우려가 봉합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아직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차를 갖고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를 지탱하면서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소비 때문인데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이죠. 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서비스 부분 특히 수요가 꺾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 소비재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이후에 감소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후행 데이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보고 서비스 수요, 소비가 아직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이 건재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정말 이대로 회복되는지 지금이 바닥 국면인지는 제조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국면에서 지하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할지는 결국 제조업 부분의 회복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 데이터인 ISM 제조 PMI가 재차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멘텀 전환이 나타난다면 결국 침체 국면이 아닌 성장이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돌아선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상당히 50 이상 확장 영역으로 나왔던 S&P 제조 PMI마저 지금 보시게 되면 50 미만 영역으로 더 떨어졌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침체냐라고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확장 국면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미국 영토 내 공장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이고 ISM은 그걸 비해서 좀 더 부정적인 집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기업이 해외 현지 공장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9월 ISM PMI 전달과 동일하게 나왔지만 세부 항목에 대한 변화 내용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추후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1.5%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50 미만 46.1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고용지수입니다. 43.9가 나왔죠. 2.1%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컨센이 47이었으니까 이에 비해 크게 하회를 한 것이고, 사실 직전 저점이 7월 달에 나왔던 43.3입니다. 이 불과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죠. 말씀드린 직전 저점 7월 43.3으로 찍혔던 당시는 2000년 이후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총 4번밖에 없을 정도로 고용지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그런 레벨입니다. 보시게 되면 00년 IT 버블 때죠. 03년, 08년, 그리고 2000년 이 중에서 리세션이 아니었던 적은 03년도 한 차례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달 급격한 고용지수의 하락은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고, 8월달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9월달 재차 직전 저점 부근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불가격 지수가 48.3으로 컨센이 53.5였는데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직전 달 대비 마이너스 5.7%포인트 하락을 해서 인플레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지불 가격이 50 이상을 유지하던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달 PMI 때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이라면 기업 마진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의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근에 나이키가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수요 위축에 대한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라면 소비자 물가 자극은 없고 기업 마진만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PPI 상승분이 CPI에 전가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전형적인 불황 패턴입니다. 이후에 9월 데이터 재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재고 사이클 보시게 되면 일반 재고는 크게 줄었고 고객 재고는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반 재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비중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달 대비 마이너스 6.4%포인트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줄면서 위축 영역 5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고객 재고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의 비중이 높겠죠.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반등을 했고, 전반적인 재고 사이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여전히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인 이 바닥 구간에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 재고가 증가를 했고 일반 재고가 크게 줄어든 모습은 본격적인 수요 급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달과 변함없는 헤드라인 PMI로 집계가 되었지만 주요 세부 항목 보시게 되면 신규 주문, 생산량은 증가를 했고 재고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미래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수요가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에 지불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객 재고가 늘어났고 일반 재고는 감소하는 패턴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고용과 재고가 증가하지 않은 이런 생산량의 증가는 지속성이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전반적인 경기 하강 사이클의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은 경제활동이 개선되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때 이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이 되려면 수요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죠. 다만 이 9월달 집계 보시면 2.2로 물론 직전 달 마이너스 5.7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가 됐지만 지금 변동성을 보이며 중요한 부분은 고점을 계속 낮추고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황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물론 전달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기업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생산 활동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ISM 제조업의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는 평균 범위가 5에서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전 구간에는 특징적으로 0에서 5%포인트 레벨, 낮은 레벨이죠.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원 사이클의 범위입니다. 여기서의 등락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년 전부터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갔자 5%포인트까지 올라간 것이죠. 결국 낮은 레벨의 등락 수준에 그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24년 상반기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증가했다고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낮은 레벨 등락 수준에 그쳤고, 이 낮은 레벨의 등락을 보였던 사례는 경기 침체 직전의 스프레드 범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증가를 하면서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흐름조차도 전반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고요. 기업들의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엿보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도 중요하지만 이 재고 관리 사이클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고 사이클은 기업 투자와 더불어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앞선 선행 지표 중에 하나죠. 빨간색 PMI 흐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전저점 수준까지 좀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달 대비 변함이 없지만 사실 46.8, 46.7 이 정도 수준에서 낮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는 9월달 2.2로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이런 스프레드 확대가 나타나긴 하지만 신규 주문 증가가 재고 증가폭을 상회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뒤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결론적으로 재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냥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재고 스프레드의 확대 모습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신규 주문이 증가를 했고 고객 재고가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추세 전환되는 흐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결국 이 파란색 음영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파란색 음영 구간은 경기 하강 사이클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 조정 과정으로 재고가 바닥 국면입니다. 이렇게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음영 당시죠. 이 신규 주문도 추세가 증가하는 패턴, 고객 재고도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런 두 항목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추세적인 패턴이 나타날 때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시 제조업이 향후 회복된다라는 전망이 많았고, 이런 영향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 확장 구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상반기 연속해서 제조업 PMI가 50을 상회하는 확장 구간이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시 위축 구간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객 재고를 상회하는 신규 주문 증가량이 늘어나면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적인 패턴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둔화 위축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신규 주문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이 파란색 보시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 재고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빨간색이죠. 증가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고객 재고가 증가하는 패턴, 그 다음에 신규 주문 파란색이 감소하는 추세, 서로 동시에 증가하는 패턴이 아니고 고객 재고가 증가하면서 신규 주문이 줄어드는 패턴이 여실없이 나온 겁니다. 이번 9월달도 마찬가지로 직전달 대비 신규 주문이 반등하긴 했지만 반등 레벨 자체가 현격하게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패턴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더불어서 고객 재고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는 이런 전형적인 경기 하강 사이클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히려 2년 전보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2년 전과 달리 신규 주문이 줄더라도 그만큼 고객 재고 증가분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만큼 신규 주문이 줄더라도 고객 재고는 2년 전에는 좀 크게 늘었는데 지금은 더 낮은 레벨에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고객 재고 보시게 되면 전달 대비 1.6%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조업의 생산 업력을 높였죠. 고객 재고가 떨어지면 제조업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주문과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MI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고객 재고 레벨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확장을 전망을 하더라도 재고가 증가하고 경기 불황에도 재고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재고량으로만 경기 흐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제조업 업황의 흐름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재고 축적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대비 소폭 고객 재고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제조업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업황 바닥에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추세가 강하게 반전되려면 재고 증가와 신규 주문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고, 더불어서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배송 시간이 느려지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변화를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재고와 고용 감소를 제외하곤 회복 국면의 양상이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신규 주문이 증가했고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도 소폭 증가를 했고 배송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결국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지난달 대비 5%포인트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죠. 이게 급격히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일반 재고가 줄어드는 패턴으로 이어진 것이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왜냐? 워낙 재고가 바닥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고용과 일반 재고가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산량은 늘렸지만 결국 가격을 낮췄지만 고객 재고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PMI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보면 결국 신규 주문 항목이 될 수 있는데, 9월달 PMI는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파란색 신규 주문 레벨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비 좀 높아진 것이죠. 신규 주문 오랫동안 45와 50 범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정체되는 흐름이 오랫동안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은 게 신규 주문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재고 수준이 레벨 다운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보시면 재고 레벨이 높았다가 최근 보시면 45에서 50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따라서 2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신규 주문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결국 일반 재고가 늘어나는 재고 보충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소극적 재고 관리에 그쳤다라는 뜻이죠. 8월달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수요 부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재차 재고 레벨이 다운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 이렇게 소극적인 재고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이죠. 미래 경제 환경이 불안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하고 맞물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치적인 변동성을 포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뚜렷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황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주문이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재고의 일부 보충에 그쳤다라는 점은 결국 일시적인 경기 회복, 즉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경기 회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모멘텀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바닥 국면에서 정치 횡보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고 확충이 되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신규 주문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9월 ISM 제조업 PMI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미국 제조업 부분은 지난 23개월 중 한 달을 제외한 22개월 동안 계속해서 50 미만 축소 영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은 경기 침체 영역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90년대 이후 가장 긴 기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언제 침체 뷰를 처리할 수 있냐,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 제조업 경기의 회복 여부, 선행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프트 데이터가 턴 어라운드 하는지, 즉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섰는지가 중요한데 여전히 계속해서 위축 영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저조한 경기의 모습이 침체의 우려가 봉합된 수준으로 볼 만한 여지는 아니고, 위태롭게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간신히 서비스 부분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장단기 금리의 시차를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네, 오늘 9월 ISM 제조업 PM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